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교과서 126쪽에 생각의 싹을 보시면 세인은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매주 토요일에 연습을 하고요. 첫 번째 주에는 2km 달리고 매주 달리는 거리를 2배로 늘려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에는 2를 달렸다면 두 번째 주에는 2배 늘린 2 곱하기 2, 4km를 달리게 되고요. 세 번째 주에는 또 앞에 있는 2배를 늘린 2 곱하기 2에다가 다시 2를 한 번 더 곱한 8이 되겠죠. 8km. 그러면 네 번째 주에는 어떻게 됩니까? 2가 4개 곱해진 16km가 가고요. 다섯 번째 주에는 2가 5번 곱해진 32km를 가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수열이 있는데요. 3, 6, 12, 24, 48 땡땡땡 첫째 항 3부터 2가 곱해져서 다음 항이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됩니다. 이것처럼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비가 같다라는 말이죠. 이때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공통의 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비는 다시 보시면 공통의 비가 되는 이유는 첫째 항 3분의 둘째 항 6은 둘째 항 6분의 셋째 항 12 이렇게 A1분의 A2와 A2분의 A3가 일정하게 B가 2로서 일정합니다. 이때 공통인 B가 공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n번째 항인 AN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주어집니다. 자,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요. 등비 수열이라 했으니까 똑같은 게 곱해졌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공비 R은 첫 번째 항분의 두 번째 항 해도 되고요.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 해도 됩니다. 계산하면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등비 수열 이것의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27쪽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각 항을 보면요.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한 번 곱했고요. 셋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했으니까 AR의 제곱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됩니다. 여기 있는 수보다 여기 있는 수가 한 개 더 작죠. 그러면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은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이라고 하면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공비는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는 거, n은 1, 2, 3 이렇게 자연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0이라고 하면 일반 항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은 A, 일반 항은 2부터는 0이 나오겠죠.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고요. 보통은 공비가 0이 아닐 때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이렇게 AN은 AR의 n-1제곱이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9이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AN은 A 곱하기 R의 n-1이 되니까 A 대신에 9, R 대신에 4를 넣으면 되니까 9 곱하기 4의 n-1제곱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은 AN은 어떻게 구합니까? AR의 n-1제곱에 대입하면 AN은 2 곱하기 5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항이 4가 되고요. 공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첫째 항분의 둘째 항 하면 되죠. 첫째 항분의 둘째 항 해도 되고 둘째 항분의 셋째 항 해도 됩니다. 따라서 공비는 4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반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4분의 3의 전체의 n-1제곱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이 9이고 8항이 72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5항은 AR의 4제곱이 되고요. 8항은 AR이 7제곱이 되니까
이 값이 9이고 이 값이 72라는 두 개의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하면 R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AR의 4제곱분의 AR의 7제곱은 AR의 4제곱이 9라고 했으니까 9분의 AR의 7제곱이 72라 했으니까 9분의 72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여기 좌변에 A를 약분하고요. 위아래로 R의 4제곱을 약분하면 좌변은 R의 세제곱이 남죠. 그리고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제곱해서 8이 나오는 값은 R은 실수이기 때문에 R은 2 하나밖에 없죠. 그럼 공비가 2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AR의 4제곱이 9라고 했고요. R이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A의 2의 4제곱이 9이니까 A 곱하기 16은 9가 되고요. A는 16분의 9가 되는 것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았기 때문에 일반항은 일반항 공식에 넣어서 A의 R의 n-1제곱에다가 A 대신에 16분의 9, R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28쪽의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3항이 6이고요. 6항이 마이너스 48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했습니다. A의 3는 어떻게 됩니까? 등비수열이니까 A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6이란 말이죠. 그 다음 6항이 마이너스 48이니까 A의 6은 AR의 5제곱이 되고 이것이 마이너스 48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AR의 제곱분의 AR의 5제곱 이렇게 나누면 AR의 제곱은 6, AR의 5제곱은 마이너스 48이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하고 제곱씩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R의 세제곱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는 R이 실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R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R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R 제곱이 6에서 R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4A가 6이 나오기 때문에 A는 2분의 3인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AN하고 A 대신에 여기에 구한 2분의 3을 적고요. R 대신에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2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 구해졌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5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있고요. 이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20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구할 수 있죠.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n번째 항이 2000 이상이라 나왔을 때 n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5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을 봤을 때 2의 8제곱은 256이고요. 2의 9제곱은 512입니다. 그러면 n-1이 9일 때부터 400 이상이 되네요. 따라서 n-1이 9일 때부터 400 이상이니까 n이 10일 때부터 400 이상인 항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2000 이상이 되는 항은 제10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이 4, 제7항이 108인 등비 수열에서 처음으로 27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여라 했습니다. 먼저 이 두 개를 통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항을 찾고 그것이 2700 이상이 되는 그때의 n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4항이 4라 했기 때문에 4항은 AR의 세제곱이 되고 이것이 4가 되겠습니다. 7항은 A7이 되고요. AR의 6제곱이 되고 이것이 108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하면요. AR의 세제곱분의 AR의 6제곱은 4분의 108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약분해서 좌변은 R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2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실수는 3밖에 없죠. 따라서 공비 3을 찾았고요. 이때 요 식에다가 공비 3을 대입해 보면요. AR의 세제곱이 4라고 했으니까 A에 공비 대신에 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A는 27분의 4라는 첫째 항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 27분의 4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되니까 이 일반항 n번째 항이 2700 이상이 되는 그때의 n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양변에 4분의 27을 곱하면 3의 n-1 제곱은 18,2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럼 3의 거듭제곱을 계산해보면 3의 8제곱이 6561이고 3의 9제곱이 19683입니다. 그러면 이 18225보다 크거나 같게 되려면 지수가 9일 때부터 가능하죠. 따라서 이게 9일 때부터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합니다. 그러면 n-1이 9일 때니까 n이 10일 때, 다시 말해서 10항부터 2700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2700 이상이 되는 항은 제10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비 중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등차 중항에 대해서 배웠죠. 등차 수열의 중앙에 있는 항이었죠. 그럼 등비 중항은 등비 수열에서 중앙에 있는 항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0이 아닌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B를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B가 같기 때문에 앞에 항 A분의 B랑 B분의 C 두 개는 같은 B를 가지게 되겠죠. 공비로서요. 그럼 이것을 간단히 하면 B제곱은 AC라는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A, B, C가 순서대로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거 제곱이 양 끝의 곱과 같다면 이것은 이 관계식 공비가 같기 때문에 세수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x는 3과 27의 등비 중항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끝의 수의 곱인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3 곱하기 27을 계산하면 81이 되고요. 그럼 제곱해서 81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죠. 9 또는 마이너스 9 두 개가 가운데 수 x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3, 9, 27도 등비 수열이 되고요. 3, 마이너스 9, 27도 등비 수열이 되죠. 이럴 때는 곱하기 3이 돼서 되는 수열이 되고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되도록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등비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를 x라 한다면 요거를 y라 한다면요. x제곱은 2 곱하기 8, 16이 되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첫 번째 x가 4라고 계산하면 2, 4, 8 하고 y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2, 마이너스 4, 8, 네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x가 4일 때는 공비가 2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16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등비 수열이 되도록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라 하면 4하고 16 또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6 두 개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여기 x, 여기 y라고 한다면 y제곱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y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108이 되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y가 6루트 3일 때와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6루트 3일 때 수열 x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x 마이너스 6, y가 6루트 3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x값 구하고요. y가 마이너스 6루트 3일 때는 수열이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루트 3, 마이너스 18 이렇게 수열을 이루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는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인 36은 양옆 곱한 거 6루트 3 곱하기 x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x는 뭐가 됩니까?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봤을 때 이거 제곱이 양끝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인 36은 마이너스 6루트 3 곱하기 x와 같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인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xy 값은 2루트 3과 6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2루트 3과 마이너스 6루트 3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양수 XYZ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다음 중 세 수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을 찾아보시오 했습니다. 우선 XYZ가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비 중앙인 Y는 Y제곱은 XZ랑 같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기 위해서는 등비 중앙인 얘가 제곱했을 때 양 끝에 곱과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y분의 1의 제곱이 x분의 1 곱하기 z분의 1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면 y제곱분의 1은 xz분의 1과 같게 되죠. 앞에서 설명했듯이요. 따라서 1번은 등비수열이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등비수열이 될 수 없죠. 지수 자리에 등비수열인 숫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등비수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등비수열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발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발례를 들어보면요. x가 1이고 y가 3이고 z가 9라고 한다면 2의 1, 2의 세제곱, 2의 9제곱. 자, 1, 1, 3, 9는 등비수열이지만 2의 1제곱, 2의 세제곱, 2의 9제곱은 등비수열이 아니죠. 따라서 2번은 될 수 없다는 거, 등비수열이 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YZ가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로그를 취한 값도 등비수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발례를 들어보면요. X가 1이고 Y가 10이고 Z가 100인 경우에는 로그 1, 로그의 10, 로그의 100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0, 1, 2가 돼서 등비수열이 되지 않죠. 따라서 3번도 등비수열이 될 수 없습니다. 4번도 등비수열이 될 수 없는데요. 발례를 들어보면 x가 파이고 y가 2분의 파이고 z가 4분의 파이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이루지만 실제로 사인 값을 취했을 때 사인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는 각각 계산해서 0, 1, 2분의 루트 2라서 등비수열이 될 수 없죠. 따라서 문제 5번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XYZ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역수 취한 것도 똑같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생각키우기 보겠습니다. 팝콘칩에 대해서 원래 50g짜리를 12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무게만 55g 양을 늘렸죠. 이랬을 때 첫 번째 기존 무게와 기존의 50g짜리 기존 가격에 대해서 1200원에 대해서 1g당의 가격은 g분의 가격해서 50분의 1200이 되겠죠. 실제로 계산하면 24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1g당 가격은요.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200원으로 하면서 무게만 10% 늘렸을 때 무게를 10% 늘린다는 건 50에다가 늘리는 게 50의 10%니까 50에다가 0.1을 곱한 걸 늘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50 더하기 5가 되어서 55g짜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0% 늘렸을 때의 과자 1g당 가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55분의 1200 해서 약분하면 11분의 242 무게 10% 늘렸을 때의 과자 1g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자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게만 10%씩 늘려가는 방법을 n번 시행한다면 과자 1g당 가격이 처음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순간에 n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했습니다. 자, n번이 아니라 첫 번째 한 번 시행하면 위에서 구했죠. 어떻게 됩니까? 50에다가 지금 요거 한 번 늘렸을 때 이건 50으로 묶어내면 50에다가 1 플러스 0.1이 되어서 50 곱하기 1.1이 10% 늘리는 방법이 되죠. 따라서 50 곱하기 1.1분의 1200이 한 번 시행했을 때 1g당 가격이 되고요. 두 번 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람수가 50에다가 1.1, 10% 늘린 데다가 다시 10% 늘리게 되니까 1.1을 곱해주게 되죠. 따라서 1g당 가격은 50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1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회 시행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n번 시행했다는 것은 n번 시행했을 때 1g당의 가격은 50 곱하기 1.1의 n제곱분의 1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처음 1g당 가격의 2분의 1 이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1g당 가격은 앞에서 여기 구했죠. 24.
그러면 처음 1g당 가격 24의 2분의 1 이하라는 것은 12 이하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의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1.1의 n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계산합니까? 앞에서 배웠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의 밑이 10인 로그입니다. 1.1의 n제곱은 로그의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n이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n 곱하기에 로그의 1.1은 로그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지금 계산하면 로그 1.1분의 로그 2가 되고 이 부분은 실제로 계산기로 찾아보면 0.0414분의 0.3010이 되어서 n은 7.27땡땡땡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30쪽의 생각의 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사회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요. 1단계, 먼저 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고 이 도전을 받을 3명을 지목하면 이 지목받은 사람은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기부금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음 도전을 이어갈 3사람을 또 각각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지목된 사람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모두 도전을 수행했다고 했을 때 버킷 챌린지가 4단계까지 이어진다면 첫 번째 사람을 포함해서 이 도전을 수행한 사람은 총 몇 명인지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4단계에서 지목을 받은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단계에서는 한 명이 했겠죠. 그러면 2단계는 1단계에서의 한 명이 지목한 3명이 할 거고요. 3단계는 2단계에서 3명이 각각 3명씩 해서 3 곱하기 3인 3의 제곱명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3의 세제곱명인 27명이 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까지 총 인원수는 1명, 3명, 9명, 27명 더하면 1, 3, 9, 27 해서 40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지금 1, 3, 9, 27 이것은 등비 수열이 되고요. 첫째 항 1,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서 1항부터 4항까지의 합을 구한 거랑 같은 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기를 해볼 건데요. 등비 수열의 첫째 항 A,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n항까지 합은 이렇게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일 때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역순으로 놓고 다시 더한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양변에 R을 곱하면 됩니다. R을 곱하게 되면 RSN은 여기다가 R을 다 곱했으니까 R이 하나씩 더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같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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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러면 각 변끼리 뺐을 때 어떻게 되냐면 SN에서 RSN을 빼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 없어지고 같은 거는 없어지고 남는 것은 얘 마이너스 얘가 남죠.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N만 두고 얘를 넘기기 위해서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0이 아니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R이 1이면 공비가 1이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계속 같은 게 되기 때문에 n개의 합은 A가 n개이기 때문에 NA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n항까지 합해서 공비가 1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첫째 항과 계속 똑같은 항이 n개 있으니까 NA로 알고 있고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n항까지 합공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어도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요. r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공식을 쓰고 r이 1보다 클 때는 요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첫째 항의 공비가 r일 때는요. 공비가
1일 때, R이 1일 때는 NA가 되고 R이 1이 아닐 때는 요 공식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그 다음 여기 뭐가 가죠? A가 가죠. 따라서 첫째 항 들어가고 1 마이너스 여기에 R 전체에 10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023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31쪽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5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5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S5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2이기 때문에 1보다 크죠. 그러면 R-1분의 A에 R의 N-1 공식을 대입할 거고요. R 대신에 2 넣고 A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고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2에 N은 5가 되죠. 5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55가 되겠네요.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고요. 첫째 항이 4분의 5이고 뭐가 곱해졌죠? R은 첫째 항분의 둘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항까지 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 마이너스 R의 n승 요 공식을 쓰면 되겠죠. 대입하면 1 마이너스의 R은 마이너스 4분의 1 A 4분의 5 하고 괄호에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이럴 때는 중괄호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1024분의 1025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15고요. 6항까지 합이 135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공식에 대입하면 S3는 이거고 S6은 요건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15와 135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요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죠. 파란색 이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은 게 되니까 얘가 15라고 알려줬죠. 그럼 다시 적으면 15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2일은 135가 되니까 이 부분이 9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R세제곱 플러스 1이 9이기 때문에 R세제곱은 8이고 세제곱해서 8 나오는 실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비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다가 R 대신에 2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면 7분의 15 첫째 항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132쪽에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7, 첫째 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36이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고요. 앞에서처럼 요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인수분해하면 S의 8은 R-1에 A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 R의 4제곱 플러스 1로 돼서 이것이 32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7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7인 걸 통해서 7 곱하기 이것이 32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32가 아니라 35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R의 4제곱이 플러스 1이 5니까 R의 4제곱은 4가 되는 것까지 찾았는데요. 지금 R 값을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R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첫째 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12항의 합을 표시해보면 R-1분의 A에 R의 1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지금 가르쳐 준 거 보면 R의 4제곱, R의 8제곱, R의 4제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R의 12제곱을 R의 4제곱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금 R의 12제곱은 R의 4제곱에 세제곱한 게 되죠. 그럼 인수분해를 떠올린다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인수분해돼서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또한 인수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R의 4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바꾼다면 인수분해 한다면 R의 4제곱 마이너스 1하고
아래 뭐가 됩니까? 이것의 제곱은 아래 8제곱.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아래 4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S12는 R-1에 A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8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7인 걸 아니까 얘가 7이 되겠죠. 그리고 R의 4제곱이 4이기 때문에 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R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4의 제곱인 16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S12는 7 곱하기에 16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어서 7 곱하기 21이 되고요. 계산하면 147이 답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 5%의 복리로 내년 초에 100만원씩 저금할 때 10년째 말에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이율 5%라는 거, 복리라는 거, 그리고 연초에 100만원 넣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복리라는 것은 일정 기간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그 다음 해 기간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전체 이자를 다시 매긴다는, 다시 말해서 이자에 대한 이자도 준다는 아주 좋은 계산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시작할 건데요. 우선 연이율 5%는 원래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초에 저금을 100만 원 하면 1년 되는 말에는 100만 원 원금 플러스의 이자 100만 원의 5% 0.05 이게 된다는 말이죠.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이 되면 100만 원에 1 플러스 0.05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저금을 100만 원씩 할 건데요. 처음에 1년 초에 처음에 1회 적금을 할 때 100만 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초에. 그러면 2년이 되는 2회 때는 원래 100만 원 넣어둔 돈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생길 거고요. 또 2회 초에 100만 원을 또 넣겠죠. 자, 그러면 이 1회 초에 넣었던 100만 원은 2회 초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원금 100만 원에다가 연이율 1년이 지났으니까 100만 원에 대한 이자 0.05를 곱한 100 곱하기 0.05가 될 거고요.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면 100에다가 1.05를 곱한 값이 처음에 100만 원 저금한 돈이 1년 뒤에 부풀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년째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3회 차에는 또 100만 원을 넣을 건데요. 우선 3회 차에는 처음 1회 차에 넣었던 돈은 2회 차에 요만큼, 3회 차에는 이 돈의 다시 1.05를 곱한 금액이 되니까 100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될 거고요. 2회차 초에 100만 원은 1년이 지났으니까 100 곱하기 1.05가 되겠습니다. 그럼 3회차 초에 넣었던 거는 4회차 초가 되면 다시 또 이자가 붙겠죠.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 다시 본다면 처음에 100만 원은 1년이 지난 뒤에는 100에다가 1.05를 곱한 게 되고요. 3년 초에는 100에다가 1.05 곱하기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년 초에는 100에다가 1.05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면요. 1년이 더 됐기 때문에 100에다가 1.05의 10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년 차에 100만 원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9년 동안 저금되어 있으니까 생길 수 있는 이자는 2년에서 3년 초에 100 곱하기 1.05가 되고 4년 초에는 여기다가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년 초에는 100 곱하기 1.05에 8제곱이 되고요. 말에는 1년이 됐으니까 9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회차는 3회 때부터 3회 말에 한 번, 4회 말에 한 번 이렇게 해서 10년 말에는 8번의 이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째 되는 기간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1년 동안만 저금이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10번째에 넣는 100만 원에 대한 돈은 100 곱하기 1.05 한 번만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총 10회 저금된 돈은 각각 100만 원씩 10번을 넣었지만
마지막 회에 넣은 돈은 이자 한 번만 받고 처음에 넣었던 돈은 이자 10번 다 받는 게 되겠죠. 그 이유는 초에 넣었기 때문에 그 해 말에부터 시작하니까 10년 동안 10번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첫 번째 요 첫째 항이 100 곱하기 1.05고 공비는 1.05가 되는 등비 수열의 10항까지 합이 되겠죠. 따라서 공식에 대입하면 126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8번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 6%의 복리로 매년 초에 600만 원을 저금할 때 10년 동안 저금한다면 총 받을 수 있는 원금 플러스 이자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1회차 초에 얼마 넣는다고요? 600만 원 넣습니다. 그러면 2회차 초에 이 600만 원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원래 원금에다가 0.06을 더한 1.06을 곱한 금액인 600 곱하기 1.06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3회차 초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600에다가 여기다가 1.06을 또 곱하니까 1.06의 제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마지막 10년째 10회차 초에는 여기다가 또 1.06 곱해서 지금 2회차에는 1이 곱했고 3회차에는 초에 2가 곱해졌으니까 10회차 초에는 얼마가 곱해져 있을까요? 600 곱하기 1.06에 이거보다 하나 작은 9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초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1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6을 하나 더 곱해야 되니까 600 곱하기 1.06에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회차 처음으로 600만 원 저금해서 10년 뒤에는 요 금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0년 말에는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1회에 600만 원 넣고 2회 초에 그 다음 해 초에 600만 원을 또 넣을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은 3회 초에 이자가 붙어서 1.06이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4회 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1.06을 한 번 더 곱한 600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1회차에 계산한 거는 600 곱하기 1.06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것보다 하나가 덜 곱해졌으니까 10회차 초에는 2회차에 저금한 600만 원은 얼만큼 부풀려져 있냐면 1.06의 8제곱만큼 돼 있을 거고요. 말에는 1년 더 지났기 때문에 600 곱하기 1.06의 9제곱이 곱해져서 2년 차에 넣은 600만 원은 10년 뒤에 이렇게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회차에 넣은 6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자를 받으면서 여기는 600 곱하기 1.06의 7제곱이 될 것이고요. 초에 10회 초에 말에는 600 곱하기 1.06의 8제곱만큼 이자와 원금이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600만 원씩 넣다가 4회에도 600만 원씩 넣다가 마지막에 10회 초에 6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이것은 말까지 1년밖에 이자가 안 생기죠. 따라서 600 곱하기 1.0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10번에 600만 원을 넣었을 때 지금 받을 수 있는 돈들은 요 금액들을 합한 게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600 곱하기 1.06 하고 둘째 항 600 곱하기 1.06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합니까? 600 곱하기 1.06의 10제곱 이까지의 10항까지가 되고요. 이까지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은 600 곱하기 1.06이 되고요. 공비는 1.06이 곱해져서 생기고 항의 개수는 10항까지 합이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항까지 합은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06 마이너스 1분의 R-1공식 쓰겠습니다. A 요거 600 곱하기 1.06에 곱하기 R의 N 1.06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계산하면요. 조건에서 1.06의 10제곱은 1.8로 한다 했으니까 얘는 1.8로 계산하죠. 그러면 분모는 0.06
분자는 요거 계산하면 6 곱하기 106이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0.8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8,48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등교해서 다시 질문하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9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